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복장이 좀 이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장이 안 좋을 때는, 비주얼이 안 좋을 때는 빨리 이걸로 넘겨야 됩니다. 네. 자, 일요일 날인데요. 뭐 이렇게 좀 걷다가, 사무실에 앉아서, 밴드의 어떤 분이 1대1로 그 질문을 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대답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요일 날 시간 내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화요 상담이 뭐 집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중단은 됐습니다만은 질문하는 분 중에서 뭐랄까 좀 답답하니까 전화 막 마구잡이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먼저 이렇게 문자나 아니면 채팅이나 톡이나 이런 걸로 자기 사연을 좀 길게 보내주시고 저한테 시간 날 때 전화 달라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는 가장 고맙지요. 오늘 저한테 밴드에서 1대1 창으로 문자를 주신 우리 고창갑신가요? 고창갑 선생님. 이런 분은 정말 그 모범생입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자기 의견을, 자기 상황을 이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연락처까지 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아무튼 고창갑 선생님의 사연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국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도구가 많으십니다. 저는 별내면 용암리 무슨 번지의 고창갑입니다. 저는 회사 일로 해외에 12일 동안 다녀와서 요즘 발표되고 있는 동영상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전에 남양주 시청 앞 걸기 시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용암리에 75평 2동 온실 창고로 2018년 7월에 준공을 받고 현재 건설 자재 물류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단속받고 12월에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공문 내용에는 1개월 내에 원상복구하라고 되었습니다. 우선 원상복구 명령의 기간 연장 의견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강제이행금 관련 유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또한 제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요.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뻔하죠. 일단은 고창갑 선생님도 드려야 되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뭔가 정보를 좀 알고 싶어서 방송을 드릴 테니까요. 개특법,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의 용도대로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개특법으로 이제 단속이 된 건데, 단속이 되면 처음에 이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죠. 지금 우리 고창갑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월에 단속을 받고 12월에 이제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견서는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의견서는 뭐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원상복구를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끌어야 되겠죠. 그리고 설령 나는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받고 그냥 계속해서 써야겠다라고 해도 의견서에는 최대한 시간을 좀 끄는 게 좋죠. 먼저 맞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의견서에 역시 최대한 원상복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사 갈 곳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그냥 의견서에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단속을 당하시는 분은 두 가지잖아요. 어디든지 시간을 좀 끌고 싶고, 그리고 정말 이사를 간다든가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고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끌어서 천천히 받고 싶고, 그리고 또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원상복구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대한 적게 받고 싶은 게 아마 주민들은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서 제출은 하셔야 된다는 거고, 나중에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 관련 유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하시는데, 훼손지 정비사업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유보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창갑 선생님은 크게 혜택을 볼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창갑, 예를 들어서 훼손지 정비 사업이 5월 달에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5월달 안까지는 이행강제금 유보를 지금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창갑 선생님은 훼손지 정비 사업에 관계없이 5월달까지는 이행강제금을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 뭐 1, 2월, 2, 3개월에 맞을 수도 있겠죠. 이게 법대로 한다라고 그러면 원래 이제 원상 복구 명령에서 고지해고까지 법대로 한다 그러면 통상 15일 안에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게 뭐 이렇게 공문에 적시가 돼 있나 본데 지금 제가 알아보는 것은 행정센터에서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대개 이제 조금 이렇게 답변서 잘 쓰고 서로 대화가 좀 되면 그 이상으로 충분히 시간을 좀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적발되고 6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넘게 2년 가까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요. 2년 가까이 그러니까 뭐냐면 1년이 넘게 안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선 내가 빨리 이행강제금 부과받으니까 늦게 받는 사람들을 빨리 맞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빨리 맞는 사람이 그런 잣대를 잘 이용을 해서 좀 늦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죠. 고창갑 씨는 해순지 정비 사업이 2018년도 것까지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좀 끌어서 해순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하면서 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피하는 어떤 그런 최고의 시나리오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순지 정비 사업은 최근 준공까지 넣어달라는 게 우리 국대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역시 내일도 우리가 수도권들 모여서 회의하고 또 남양주시에 가서 부탁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지요 하셨는데 고창갑 씨가 빠지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센터에 가서 반드시 이것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검찰이 고발, 경찰이 고발하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 나는 원상복구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하려고 동분서주에서 이사 갈 곳을 찾아보고 있다. 라고 해서 검찰이 고발을 그러니까 경찰이 고발을 하면 경찰은 검찰에 송치를 하죠. 그럼 이제 대개 이제 기업형이 아닌 사람은 약식 기소가 되고 기업형인 사람들은 가서 이제 재판까지 받고 잘못하면 구속되고 집행유예 되고 뭐 이렇죠. 그리고 최대한 적게 받는 사람은 이제 벌금 부과받고 이제 이런 건데 그냥 75평 두 동 정도 되면 그냥 약식 기소돼서 이제 벌금을 맞을 걸로 보여져요. 약 뭐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저 정도면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부과를 3, 4년 전, 2, 3년 전까지만 받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저 정도도 뭐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지금 고창갑 씨가 보내주신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2층으로 올렸는지 아니면 옆으로 매달고 나왔는지 아니면 주차장 포장을 뭐 마사토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레미콘으로 했는지 이건 뭐 지금 제가 파악할 수가 없네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양주 시청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아니 개특법 단속이 되자마자 그걸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왜 있냐. 왜 원상복구 해서 행정센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지 않았는데 결국은 미리 검찰에 고발을 하는 바람에 검찰 벌금은 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검찰이 고발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고 건축가 과장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민들하고 지금 많이 상담을 해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마지막에 부과 예고하면서 부과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고발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센터에 가서 경찰 고발은 나는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 할 테니까 정말 하지 말아라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고 언제 고발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훼손지 정비사업 나올 때까지 이행강제금 유보는 되는데 고창갑 씨는
지금 단속이 지금 이제 첫 번째 공문을 받았으니까 두 번, 세 번의 공문을 받다 보니 어차피 2월달, 3월달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훼손지가 5월달에 나오면 거의 뭐 그 시점에 좀 맞춰질 거다. 그러니까 훼손지 때문에 훼손지가 발표될 때까지는 부착납시는 이행감죄금 유보는 받습니다. 그리고 훼손지가 잘 발표가 되면 그쪽으로 넘어갔으면 참 좋겠고, 못 넘어가더라도 이제 뭐 원상복구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맞을 건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좀 세워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글쎄요, 좋은 참고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행정센터에서는 3번의 공문이 날라온다는 거고, 원칙은 뭐 한 3개월, 그러니까 1개월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나오는 게 통상적인데, 시간을 끄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끌을 수 있다라는 거 가서 잘 얘기하고 어떤 계획을 제출을 하고, 뭐 저쪽하고 뭐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뭐 견적서를 받아서 들이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령껏 여러분들이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2019년도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떨어진 창고가 2층으로 올리고 불법으로 옆으로 퍼져나오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창고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 몰라서 공사업자나 부동산 하시는 분이 뭐 이왕 할 때 다 해, 뭐 아니면 공사 계약이 됐으니까 미리 해, 이러시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는데, 혹시 주위에 그런 창구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협회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슨 단속이 있다든가 무슨 개고를 뭐 그러니까 뭐냐면 뭐 계도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요. 정말 우리는 그분들한테 가서 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러이런 것을 아느냐, 그리고 고를 올리면 표준시가의 50%를 받는 걸 아느냐, 매달고 나오면 이러이런 어떤 어려움이 아느냐, 요즘에 검찰 잘못하면 구속까지 가는 거 아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지시켜주고, 공사를 다 끝난 다음에 물건 다 집어 넣은 다음에 이 내용을 늦게 하는 거예요. 늦게.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시에서는 담당 공무원이나 그리고 진짜 남양주시의 가장 높으신 분까지 들어서 요즘에 우리 뭐 어떤 공권력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주민들, 기업형 창고 이런 것은 못 봐주겠다, 뭐 이런 게 지금 남양주시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을 하더라도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몰라서 했다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상한제 폐지를 해서 고를 높이지 말고 불법으로 매달지 말고 이제 상한제 폐지 이렇게 많이 부과하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면 조금 자제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저부터가 5천만 원 받는 거 뭐 그때 다니는 공무원들이 팁 준다고 얘기했던 시절입니다. 어차피 5천 맞는 거 뭐 주차장 포장도 해라, 어차피 고도 올려라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로 2019년도를 맞이한다든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우리 주민들도 남양주시의 방침에 따라서 조금씩은 발맞출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좋은 답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보다는 쪽지나 톡으로 주셔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